예, 송은재입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마이크 꺼져 있는 거 아니야? 예. 예. 이 민감한 주제여서만 아니고요. 원래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이번 달에는 나오나요? 예, 이번 달에는 저희 분과가 아니고 다른 분과였다가 갑자기 발표하실 분이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급하게 바꾸게 됐는데 제가 그 바람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좀 빅샷이 되는 분을 모시고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러겠다고 했다가 제가 섭외를 못하는 바람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저는 그 경제학자이고 그다음에 저희 전공이 노동경제학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지금 파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자극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차분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취지로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저도 준비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중구난방만 이렇게 막 들어 있습니다. 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무노조 기업으로 되게 유명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조가 생기고 나서 이번에 파업이 처음은 아닙니다. 파업 한번 2023년에 파업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특히 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15% 많게는 20%까지 노조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이런 노조 요구가 있었고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뭐 30~40% 되니까 이제 이슈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휴행위의 그러니까 투표의 인원, 그러니까 투표 참여 인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인원의 한 60~70%가 투표를 참여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93.1%가 제휴행위에 찬성을 했다, 파업을 할 수 있다라고 투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40~50조니까 뭐 어렵자마 45조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오늘 또 평택 캠퍼스라는 곳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노조 주장으로는 4만 명이 모였다는 거고요. 얼추 한 3만 명쯤 모인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월에는 아예 총파업을 한 2주에 걸쳐서 총파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휴행위 찬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게 스테이크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총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의 주장이 한 20에서 30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거다. 생산 차질 규모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그러면은 한 2주 파업한다고 하니까 일일로 치면 한 1조쯤 될 거다. 이렇게 노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일단 오늘이 23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노조 집회했고 그다음에 5월달에 DS 부문에서의 사업부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DS 부분이 있고 DX 부분이 있는데요. DS는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반도체래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총파업을 하는 것이고 DX는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우리 완성품, 핸드폰이나 가전 이런 데를 판매하는 예전에 그 삼성전자죠. 여기는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략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감소될 거야 라고 지금 이런 것들은 모두 추산이에요. 사실 어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협력사가 삼성전자가 1차 벤더, 2, 3차 벤더 합치면 1차 벤더가 한 700개 정도 되고 2, 3차 벤더가 1000개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1754곳인데 사실 삼성전자 DS 부문이 파업을 하면 1754개의 중소기업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10%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그럼 GDP가 0.78% 감소할 때 꽤 큰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올해 GDP가 한 2,600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만 돼도 26조.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노조의 요구사항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기본급 7% 인상에다가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5에서 20% 달라. 그 다음에 성과급 상한선이 있는데 얘를 폐지해달라. 그 다음에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해달라. 이렇게 노조의 요구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그 언론을 찾아보니까 기본급 3% 인상을 제안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아직은 미정이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과급 제도 개선도 하겠다. 그 다음에 대신 상한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산정 기준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지만 얘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사측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45조가 얼마냐면 연간 R&D 투자액의 30에서 4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 웃도는 금액이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산 차질 위험이 이제 꽤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이렇고요. 자, 그래서 가시적인 손실 규모 이게 시나리오인데요. 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를 보고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뭐 평택 공장이 50%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최대 30조 원 정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라인을 중단하면은 수율하고 품질 문제에 굉장히 큰 연쇄적 영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할 때 그러면 이게 수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수율이라는 거는 실제로 요 디스크 이 판에서 반도체가 몇 개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려면 무결점일 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가동을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 공간에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1을 정지하면 1조 원 손실이 날 거고 공장 정지하면 분당 수십억의 손실이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도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직접 생산 손실도 있고 재고를 갖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 리스크,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게 분명히 국가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도 이탈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환율에도 아마 지금도 뭐 환율이 너무 높고 널뛰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중동 전쟁 때문에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환율 변동성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도를 생각해 보면 꽤 높은 정도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마도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 반도체 수요 급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결국 반도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한 2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삼성이 위기다. TSMC한테 밀린다. 삼성 큰일 났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20만 원이 넘으니까 하이닉스 주가도 그때 2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만 원, 오늘 120만 원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AI의 기술이 발전하는 건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발전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도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수요는 급증하는데 생산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AI 때문에 반도체는 필요한데 삼성에서 못 사면 딴 데서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체 공급처를 탐색을 하려고 하겠죠. 반도체를 수요하는 기업에서 AI 기업에서.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도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도 잃어버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공급처를 지금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는 속도전이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을 기술을 상용화를 보다 빨리 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용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확보가 필수인데 이제 이걸 HBM 이게 되게 필수인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이때가 기회다 해서 아마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비용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을 텐데요. 보이는 비용은 아무래도 뭐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겠죠. 네, 얘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이제 있는데 뭐 이걸 쭉 얘기하자면 첫째, 신뢰 손실. 이게 사실 이게 제일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말이 지금 이 상황과 안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붕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중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무산주의를 갈 거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안 됐죠. 근데 그때 마르크스가 도대체 미스한 게 뭐냐를 후대 연구자들이 이렇게 추 연구 결과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결국 자본가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노동자를 쥐어짜는 경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못 견디고 이제 갈등이 폭발해서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있다는 게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그래야지만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놓쳤다는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해요. 신뢰라는 걸. 그래서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자산이면 자본인 것이죠. 근데 이 신뢰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네. 고객사의 공급처가 이탈되고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다. 한번 근데 이렇게 신뢰가 손실되면 이걸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되죠. 그다음에 투자가 지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1년에 R&D 할 수 있는 금액만큼 만약에 그 성과급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파업까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손실까지 감안하면 뭐 3, 40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투자를 적게 못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은 속도전인데 속도에서 한번 뒤처지면 여기서 다시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단기 가격 상승될 수 있죠. 반도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단기 상승할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오른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잘 풀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높은 가격 때문에 장기 수요가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크게 보면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개가 넘는 협력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연쇄적으로 타격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발주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도 고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 체제 하에서 협력사에서 가만히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협력사 노조도 여기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나와 해서 우리 당 협상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죠.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 리스크로서 외국인 투자 감소하고 자본 비용이 상승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사실 모르죠. 자, 결국은 공급 안정성의 최우선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공급업체에다가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번에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3년 동안 얼마 살 거죠? 그 정도 계약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수요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얼른 이제 뭐 일단 그 계약도 파기가 되면 물어줘야 되죠. 뿐만 아니라 고객도 뺏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이게 irreversible하다.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라는 예측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단위의 선제 투자가 굉장히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계속 우리 반도체라고 하면 뭐 256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1메가에서 기가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작은 칩에 엄청난 메모리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연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천체적인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래요. 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타이밍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결정이 지연이 되면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뭐 미래 전략에도 당연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1, 2년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 기술 격차는 아마도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한답니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노조 파업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사실은 공포 마케팅을 또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걱정되는 거는 일단 파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장 눈에 띄게 걱정되는 것은 산업 생태계 훼손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54개의 협력사 네트워크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연쇄 충격을 받으면 그러면 이것이 삼성전자 내부를 벗어나서 외부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소업체까지 이 피해가 확산되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노조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발생하는데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한국 수출의 반도체는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OECD 국가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글로벌 뭐 G7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제일 우리나라 다음 높은데 한 17%, 18%쯤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27, 8%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진으로 거의 30% 육박할 정도까지 지금 막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올리고 막 했던 것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이라는 어떤 그 강력한 무게를 갖고 있으면서 사실 GDP 올라가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사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성장 구조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 이제 뭐 이게 연쇄적인 뭐 비용 발생 메커니즘은 이제 파업 발생하면 신뢰 하락하고 주문 이탈하고 투자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기술 격차 확대되고 생태계 취약화되고 국가 리스크 상승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종합 비용의 도미노 구조라고 어디선가 제가 이 단어를 봐서 여기다 집어넣어봤습니다.